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전 세계 최초 욕 디자이너 우리 이영석과 그리고 또 소통 테이너 오중철이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대망의 50회 특집. 네, 우리 김미경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자, 정말 살아있는 뜨거움. 네. 제목부터도 굉장히 뭐가 남달라요. 이 책은 글쎄, 그러니까 에세이인지 자기계발서인지를 구분하는 구분하는 기준점이 글쎄 뭘까요? 제가 써보니까 가장 다른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림온 같은 것은 그러니까 꿈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네, 그래서 그렇죠. 드림온 쓰는데 정말 공을 무진장 들였죠. 그러면 정의를 내리잖아요. 꿈이란 뭐 결핍으로 이뤄가는 나다움이다. 뭐 했다. 그러면 그럼 결핍은 뭐냐? 나다움은 뭐냐? 나다움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고요. 그 하나하나 다 단어를 쪼개서 또 정의를 다 내려요. 그럼 정의에 대한 에피소드와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그 연구하고 쓰는 책이 자기계발서예요. 나한텐 그래요. 저한테는.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에세이니 자기계발이니에 대한 구분은 상당히 좀 서점 마케팅이나 어떤 그 서점에서 분류하는 게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 살아있는 뜨거움도 뭐 에세이로 가건 자기계발로 가건 그거는 네. 있는 사람에 따라서 있는 사람에 따라 이걸 자기계발로 쓰면 자기계발이고 그냥 자기가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글을 따라가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걸로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계발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나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가는 그 여정에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다른 때 책이랑 좀 달랐던 건,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설득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에요.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내면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 책이죠. 나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 책이고 내 내면으로 들어간 책이고 그런 책이죠. 사실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쓴 책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책들을 다 이렇게 툭툭툭 잘라 보면은요, 그거 다 제 얘기예요. 그렇죠. 다 제 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IMF가 좋다라는 책은 IMF 때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게 거덜났을 때, 그때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여자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또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쓴 게 나는 IMF가 좋다가 제 첫 책이에요. 네. 그게 언제 나오냐면 98년도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짜잘하게 안 팔린 책은 다 빼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막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애 싸가지 마.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야, 너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저의 꿈에 한 3분의 1쯤 왔을 때 남편이 발목을 딱 걸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보다 바빠지는 아내를 원하는 남자는 되게 드물어요. 바쁜데 7시에 들어와서 밥을 하라고. 그리고 내 월급만으로 나는 충분히 권위 있게 살고 싶다고. 내 월급 갖고 잘 사는 여자 너무 많아. 너는 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 꼭 돈이 아닌데. 근데 뭐 너는 왜 꼭 무슨 꿈 이런 걸 왜 꼭 이뤄야 되니? 그냥 편안하게 살아. 막 이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여자로 살아야 되나? 이 우는 아이는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야, 나 김미경이거든? 너 낳기 이전에 김미경이었어. 너 낳는 바람에 엄마 됐는데, 나 엄마랑 김미경 다 하면 안 되겠니? 여보, 나 엄마랑 당신 아내랑 김미경 다 하면 안 돼. 왜 내 존재를 부정하냐고.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갖고 사는 방법, 그것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고민을 토로하면서 내가 이겨낸 과정을 쓴 게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예요. 다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던 것이 둘이 뭐 언니의 독설. 네. 언니의 독설은 30대를 제가 30, 40대 지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직장에서 지내봤지만 저는 정말 수천 개 기업을 다니면서 얘기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한국 사회 아직도 상당히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완전 남성 조직 문화예요. 저 강의하러 가면 남자 임원들이 밥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꾸 지방 강의 다니면 남편 밥 누가 해주냐고 그렇게 우리 남편 밥 걱정을 한국 남자들이 단체로 해요. 왜 남들이 그렇게 왜? 안 굶긴다고 안 굶긴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문직이네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막 다니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서른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맞아. 거예요. 그러니 선생 입장으로 간 나도 익숙하지 않으니 기업에 있는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그 양성평등 교육 기업 남자 임원들한테 양성평등이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들어와요. 혹시 양성평등 하라 그럴까 봐. 그럴 땐 또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 다양성 매니지먼트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그 속아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제가 막 그 30대를 치열하게 그 기업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여성들과 만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따르며 거스르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의 독설은 대충 따라가는 척하면서 거스를 건 거스르면서 이 완급 조절하면서 어떻게 이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거냐 정글에서 그게 언니의 독설이었던 거예요. 그건 제 30대를 쓴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꿈 때문이구나. 꿈과 함께 이렇게 22년간 대화하면서 산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게 드림원이고 살아있는 뜨거움은 그렇게 꿈 얘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놓쳤던 얼마 전에 우리 그 고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카톡이 와요. 이렇게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되는데 아버지가 되게 술을 마셔요. 술만 마시면 엄마 패고 얘는 아직 안 때렸어요. 고등학생인데. 애가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애인데 막 완전히 아버지가 그래서 얘는 아버지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나한테 막 울면서 카톡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그 아이한테 얘기해 준 게 10년 후로 점프해라. 넌 지금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뜨거움의 맨 끝이 10년 후 점프예요. 빌리 엘리엇처럼 점프해라. 그래서 쫙 날아올라라. 뭐 이런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너를 분류해라. 너 아버지 용서해라. 네 아버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게 그에게도 어려운 운명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니? 무지도 그의 운명이고 폭력도 그의 운명이야. 어쩔 수 없이 만난 거 아니니? 너 억만 년의 시간으로 봤을 때 부모 자식 30년 나이 차이는 그 동갑이다? 너 곧 10년만 지나면 네가 네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네 아버지를 가엾이 생각할 수 있어. 아버지로부터 조금만 떨어져. 너무 붙어있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하거나 뭐 아버지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도 되지. 이렇게 붙어있으면 큰일 나. 그럴 땐 약간 떨어져라. 이 아이들이 나한테 묻고 있는 건 꿈이 아니고요. 운명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꿈 얘기만 했잖아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나 정말 걔 카톡 받고 밤새 반성하고 많이 울었어요. 아, 이런 사람,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만한 사는 거에 대한 연습이 있어야 돼. 운명과 친구 돼서 사는 방법 알려줘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쓴 게 살아있는 뜨거움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거죠. 얘기하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쓴 저자분을 꼭 만나봐라. 맞아요. 그래야 그 책의 내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책 읽고 다 지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요번 기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쓰신 책을 정확하게 이해했잖아요. 그쵸? 또 궁금한 게 이제 얼마 전에 세바시 강연 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아이의 결단에서 정확하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이제 결단을 내려주셨잖아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볼 땐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강의 안 해요. 왜냐면 내 자녀 교육 방법은 무진장 독특하고 못 따라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정말 그러니까 꿈에 기반해서 애들을 키워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정말 나 공부 잘 못해요. 나 머리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적도 한 중간보다 조금 이 정도 죽으라고 해서 그것도 나는 게으름 핀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나 나름대로 꿈이라는 걸 가지고 어쩌면 하루 강박증까지 내가 있을 정도로 나라는 이 육체 하나만 믿고 막 이렇게 나를 운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애들을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자니까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큰 겁을 안 내요, 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적 떨어져도 큰 겁도 안 내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미대 다니거든요. 25살짜리 딸은. 나는 정말 걔가 미대를 나온 후 미술과 관계없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엄마들이 야 너는 왜 전공을 그거 했는데 그거 하니. 근데 전공을 그거 했는데 다른 걸 찾아내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 기반 위에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술 기반 위에
내가 하면 잘하겠는 걸 딱 찾으면 되게 괜찮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옆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왜 부모가 됐냐면 애가 완전히 그 아이의 모든 그 방황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방황 끝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우리 둘째도 또 만만치 않아요. 둘째 얘기 좀 해주세요. 둘째는 또 그러면 또 자퇴를 했잖아요. 걔는 원래 저기예요. 그 초등학교 때 바이엘을 쳤어요. 딱 1년간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막 까불고 그러다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자신은 피아노 학원 안 가겠대요. 그러더니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났죠.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이렇게 내가 자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봤더니 이상한 이루마가 앉아 있어요. 이루마 곡을 치는데 막 손이 뒤틀리면서 막 이러면서 쳐. 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그냥 치고 싶어서 치는 거야, 엄마. 너 어떻게 이거 쳐? 그랬더니 그냥 악보 없이 그냥 귀로 듣고 치는 거예요. 넌 그게 들리니? 그랬더니 들린대. 근데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원래 단선율을 따라치는 건 가능한데 사성을 따라치는 건 귀가 무진장 좋아야 사성을 다 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느닷없이 실용 막 학원을 가고 싶대. 그거 보냈죠. 갔더니 한 달도 안 돼갖고 자기 예고를 가겠대요. 입시가 3달도 안 남았는데. 당근 못 가지. 남들은 막 몇 년을 준비하겠죠. 안 되지. 그럼 바이엘 치다가 어떻게 그 어려운 예고를 가. 스윙곡을 치냐고요. 스윙이 얼마나 악보도 어렵고 샵 플랫 무진장 붙고 리듬 무지 어렵거든요. 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길래 그래 한번 가봐. 그러고 이제 선생님을 소개를 해줘서 레슨을 3개월 받았거든요. 정말 죽으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놈이 지가 좋았는지. 아우 붙었어요. 어머. 그게 우리 집 좌절이요 불행했어요. 정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이렇게 양면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까보면 여기는 원래 행운인데 뒤집어 보면 바로 뒤에 불행이 붙어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불행인데 탁 뒤집으면 행운인 것들이 무진장 많고요. 오히려 그렇거든요.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은 악보도 못 보죠. 악보 못 봐요. 걔는 귀로만 듣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뮤지션이 되고 싶고 그리고 되게 무진장 감성적이네요. 무진장. 그래서 옛날에 이사 왔던 집이 있어요. 우리 그 연희동 주택에 살았었는데 이사 왔던 집을 우리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6년 동안 빠짐없이 찾아가서 그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아이예요. 거기 스케치하고 지 누나는 미쳤냐? 너 거기 왜 가? 너 거기 왜 가? 남의 집인데 왜 가면 누가 들키면 어떡하려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괜히 거기를 이렇게 보다 오는 그런 애예요. 되게 이렇게 마음의 추억도 되게 오래 갖고 있는 애고 그래서 여자랑 헤어져도 그 반지를 안 버린다? 그 첫 번째 여자 거, 두 번째 여자 거 다 끼고 있어서 두 번째 여자가 되게 화내는 바람에 내가 그놈 잘 때 걔는 그걸 여자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건 내 추억이다. 네가 건드릴 추억이 아니다. 내 추억이다. 너 만나기 전 사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여자가 너무 기분 나빠하길래 잘 때 몰래 빼갖고 그거 없어진 줄 알아요. 우리 아들. 근데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놈이.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너무 예술가적인 기질이 남을 피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되게 여자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놈이에요. 완전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예요. 정말 그런 기질. 근데 얘가 하루하루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악은 좋은데 시험을 못 봐. 초견 시험에서 맨날 망가져. 초견 시험 먼저 악보 처음 딱 주고 그냥 치는 거. 근데 누가 쳐주면 듣고는 칠 수 있어. 막 1년 지나고요. 우울증이 오는데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요. 그냥. 어느 날은 막 귀신이 보였다고 그러더라고. 난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무사해라 하고 미국을 갔는데 무사하지 못했더라고요. 3개월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빨리 한국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아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더니 막 울면서 참 걔 솔직한 애야 이래요. 엄마처럼 자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50대 여자가 나처럼 초감성적인 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설득력 있네 아들이. 야, 초 2개 켜 이놈아 그럼 빨리. 초 키자고. 아니 엄마가 최대한 애쓸게 말해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 정말 음악이 좋아. 근데 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평생 음악하면서 살고 싶다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나? 엄마 나 안 다니고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랬잖아.
학력보다 꿈이 세다고. 책을 읽었네요. 어. 엄마의 책을 읽었어요. 아니 그거는 남의 집 자식들 들으라고 한 얘긴데 이걸 내 자식이 내 자식이 그걸 그렇게 이용할 줄이야. 그래갖고 이제 자퇴를 하러 가서 자퇴했고요. 다음날 사인하고 다다음날 들어가서 사인하고 그 집에 와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의기소침해 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 프랭카드를 크게 붙였지 집에다가 축 자퇴. 그리고 파티하고 케이크 초 불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아들한테 자퇴를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엄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친구 뮤지션들이 있다. 물어봤더니 다들 뭐라 그런지 우리 아들 자퇴했다니까 막 다들 잘했다고 난리다. 그 중에 그 영화 음악 감독 이병우 씨는 너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뭐야? 우리 아들 자퇴했더니 그 있잖아요. 관상이랑 왜 그런 거 영화 음악 감독 그분이 이병우 씨예요. 그 기타리스트 기타 정말 잘 치죠. 그분이 그래요. 잘했네. 그 원래 뮤지션은 나중에 자퇴 정도는 해야 나중에 먹어준대요. 맞아,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 들어가면 대기업 총수가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언뜻 던졌더니 우리 아들이 막 그 포털 사이트에서 자퇴하거나 음대를 나오지 않고 음악으로 유명하게 먹고 산 사람들을 막 찾는 거예요. 한 달 내 찾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음대 나와서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정말 적어. 엄마 말이 맞았어. 학력보다 꿈이 세다고. 야. 엄마 그래서 믿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또 너무 안타깝지만 아쉽습니다. 다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뭐. 앞으로 우리 우리 아들이 이제 이영석 대표 되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 원래 같이 어디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연락 안 근데 오셔가지고. 근데 연락 안 한 이유가 얘가 일본 갔었잖아요. 배낭여행 하고 오더니 자기 일본 가서 살겠다고 일본에서 뮤지션으로 데뷔를 하겠다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주쿠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간 거라 제가 조만간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죠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희연 선생님 네. 어디서 뵐 수 있고 또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저를 만나는 방법은요. 저 만나고 싶으신 거죠? 그럼요. 여기다가 그렇군요. 김희영 원장님 만나고. 가끔씩 이제 기업 강의를 갈 때는 저랑 뵙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같은데 그 오픈된 행사에는 오실 수 있는데 그 소식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 그 뭐라고 그러는 건가? 왜 카카오톡에서 보면 플러스 친구라고 알아요? 그래 거기 김미경 이클래스라고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개 강좌가 거기로 다 소식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면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저는 올해는 계획이 이제 10월달에 그 소극장 공연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소극장 뭐 전국 투어도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소극장 공연을 10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뭐 이제 또 공연에서도 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은 이제 지금 전현무 김미경의 나만 그런가 JTBC에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파일럿으로 2번을 했어요. 그걸 약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2번 해보니까 뭐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 포맷을 약간만 바꾸자. 뭐 이런 걸 한 달 정도 지금 맞아요. 무대 세트도 다 다시 고치고 하는 게 한 달 들어가고 그래서 한 달 후부터 다시 아마 그거는 이제 방송이 될 거라 그 준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별거 요즘에 페이스북으로 번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 꼭 맺으세요. 그래서 뭐 맥주 번개, 커피 번개 많이 하시니까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번개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러세요? 엄청 재밌었어요. 한 150분씩 와. 4번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치킨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요? 맥주 좀 사러.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우리 김희영 원장님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네. 자, 오늘 우리 또 김미경 마스터를 또 만나기 또 어려운 자리에 또 모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오늘 뭐야 이게? 이게 또 저희가 이제 그 챌린저분들 모셔서 저기. 미션 받는 분이 계세요. 난리 났다 저기. 네.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좀 딱 저기 막 두 손으로 네, 난리 두 손으로 치는 드시는 여성분. 자, 네, 저분 네. 모시겠습니다. 네. 어이, 박수로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얼마나 지금 간절하셨으면 막 혼자 일어나셔서 막 춤을 이렇게 막 열심히 그래, 춰주셨습니다. 그래. 아이고. 자, 본인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많이 퍽 엄청나게 또 여러분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우 많이 퍽 뭐 엄청나게 허벌나게 네, 그렇죠. 그 정도 있겠죠? 네. 아, 이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김미경 강사님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 거리고 너무 반가운데 한 2시간 정도 아니 저는 솔직히 5시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막 지금 흥분되고 이름을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름을?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제가 꿈이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의 이 꿈의 롤모델인 김미경 강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막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아, 저는요, 신월동에 사는 임매력이라고 합니다. 네, 성함이 임매력이세요? 아니요, 제가 올해는 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대로, 조심하세요. 이제 말하는 무서운 대로 사람 이루어져라. 반갑습니다. 아, 친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람 지금 볼일 보고 와서 지금 아주 여유로워요. 그래서 올해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해서 제가 저의 이름은 임매력이다, 카카오톡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저의 친구들이 저를 다 차단시키더라고요. 아, 임매력이 뭐야,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약간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매력적인 사람인데 내 임매력이라니까 못 알아주고서 매력학과 임경원 이렇게 썼더니만 이제 근처에서야 이제는 차단을 근데 하시고. 어떤 일 하세요?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일 하세요? 저는요. 그거에만 대답 잘만 해주시면 너무. 네네, 알겠어요. 저는 왜냐면 자격증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니까. 자격증이 딱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아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직업을 제가 여쭤보잖아요. 먼저 어떤 일? 지금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역시 그 메뉴는 어떤 직업은 거세요? 네? 그러니까 메뉴가 매번 틀려요. 어. 그래서 어느 거랑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일식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어느 거랑 딱 얘기할 수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아니요. 하는 건 없고 제대로는 하진 않지만 네. 어설프게라도 다 해서 가요. 오늘 고민이 뭐세요? 네. 근데 제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네. 그때 39세 때 땄어요. 지금은 42세예요. 네. 근데 40세 맞아요? 네, 42세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네. 그 강사 자격을 따는데 강사님이 이런 걸 발표하래요. 강사란 뭔가. 네.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강사 자격증 따라와서 네. 강사란 뭐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생각해보다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사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서 네.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강력한 메시지 안에 감동과 피와 눈물과 어떤 아름다운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강사님이 너 강사 같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왜 이러는 짧고 거예요? 얘기해 지금. 네. 지금 게스트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또 안 볼 거잖아요. 아니 볼 그래서,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때 나에게 재질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 스펙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전 다 스펙이 낮다는 게 고민인 거죠? 네, 네. 그리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왜 이래? 네.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네.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잘하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다시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봐서 용기 나지 아니요. 않았는데. 왜 용기가 나지 않았냐면요. 전부 거기 있는 학생들은요. 전부 좋은 대학교 나왔고 또 전부 이쁘고요. 오케이. 전부 키가 커요. 네. 저만 이렇게 난장이 똥자루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가 또 정리의 전문가니까 제가 네. 질문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남들에게 꺼주세요. 뭔가 네? 아니, 좋은 꺼주세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로서 자기도 정말 무대에 서고 싶은데 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스펙이 너무나 자기가 낮다라고 보니까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좋아하지 않는 말이 스타 강사란 말이거든요. 나는 나한테 스타 강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강사도 아니고 그냥 난 그냥 선생님이고 싶어요. 어차피 이건 내 길이고 나다운 길이고 어느 무대에서가 나는 죽는 날까지 어디선가 누군가와 그 강연이라는 그런 소통의 도구를 갖고 얘기하다가 죽고 싶어요. 난 정말 이 직업을 너무나 좋아해요. 웬만하면 실직이 날 만하잖아요. 22년 한 번도 실직이 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데 다녀보잖아요. 이렇게 지방이고 서울이고 다녀보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된 말만 나는 할 수 있어요. 남의 말은 못 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각각 다 자기의 말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 가끔씩 스피치도 배우시고 글쎄요. 강사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누가 자격을 줄 수 있어요?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에게 박수 쳐주는 청중,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청중이 많으면 그게 자격증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래 명함 파는 건 무지 쉬워요. 그냥 내가 강사라고 쓰면 돼요. 그럼 오늘부터 다 쓰세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까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똥배짱형 재능형 창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거는 적어도 15년 걸려요. 15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보면 숲 해설사서부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는 죽어도 못하는 이야기를 박사는 죽어도 못하는데 그 동네에서 30년 사신 분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묻고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강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은 지금부터 생각한대요. 아니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적어도 막 50시간, 100시간 정도로 풍부해야 그게 1시간으로 딱 축약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러니까 입은 출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랑 여기랑 게임이 다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세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그리고 뭐 그 사람들보다 좀 만약에 실제로 어떻게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교 수준이 비교하는 게 되게 힘들 텐데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안 보면 비교가 안 나와서 될 텐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스펙이 나오고 안 하면 그 스펙이라는 게 겨우 대학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학 얘기뿐만 아니라요. 그럼 뭐? 자기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스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저는 얘기할 게 없거든요. 잠깐. 그러면 얘기할 게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얘기는 했죠. 안 되지.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강의가 하고 싶어도요. 내가 말할 게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그때가 와요. 정말 그때가 와요. 자, 그래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네, 말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막 겪은 이 고난이 나중에 컨텐츠가 될 거야. 맞아요. 오늘이 컨텐츠가 될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그 제가 또 팁 하나 드리면 예. 오늘부터 나는 모른다 훈련을 해보세요. 누가 얘기할 때 모른다. 이리 와봐요. 네. 그래. 네. 근데 뭐 이리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되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또 아프고 힘든 게 있어. 네. 자, 우리 임매령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 분만 더 그러면 네, 시간상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문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네. 전문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담 네네. 해주시는 오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보다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들이대였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들이대게 된 이유는 제가 라이브로 괜찮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청소년 상담사 2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네. 근데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심히 시험을 보고 이제 몇 시간을 방황한 끝에 이제 지인과 약속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는 진짜 여기를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왜 가는 거냐? 네. 우리게 진짜 이거 그렇지 않냐 해서
그냥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내가 여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꼭 있을 것 같다. 가면 알게 될 거야. 이제 가자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오후 5시에 가다반이 올라온 거예요. 가다반. 네. 그 답안이- 시험 보신 거에 대한 답안이 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딱 맞춰봤는데, 그게 6과목인데, 과락이 40점이고, 평균이 60점이 넘어야지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다 됐는데, 한 과목이 과락이 난 거예요. 12개를 맞아야 되는데, 10개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저한테 계속 마음에 남고 속상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괜찮아요. 그냥 그만큼 할 수 있었다는 거에도 제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나는 괜찮지 않구나. 조금 아프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해 보시기 위해서 그럼. 네. 아까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도 그런 아픈 시간을 지내신 거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미션을 한번 해봐. 그러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막 들이대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은 왜 내가 목표한 것에 내가 못 미치거나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탁탁 다 붙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지나고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방법을 써요. 저 나름대로 내가 뒀다은 방법은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오늘, 내일, 3일, 3일, 일주일, 일주일, 1년. 1년.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은 거를 오늘에 집중해서 보면 이게 무지 아픈데요. 무지 아픈데 1년 후에만 봐도 이게 별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건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막 대학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자퇴해서 막 난리치고 뭐 재수 삼수까지 했거든요. 저 원하는 거 해본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게 재수 삼수까지 한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미경아, 아버지가 70 먹어보니까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세 들어갔는지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겨. 그게 뭐가 어떻다는겨. 봐봐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에 오늘은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1년 후가 되면은 또 다른 것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떨어졌거나 뭐 이제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그걸 덮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참 떨어지길 잘했다. 그래서 제가 박노해 시인의 다른 길이라는 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살아있는 뜨거움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참 그 의미가 있잖아요.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고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또 열려 있고 항상 그 양면에 무엇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만 지나도 오늘 시험 과락이 된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몸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뜬구름 잡았나? 아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한 일주일 오늘 그 감정이시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네. 오늘 감정 솔직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네. 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일주일 뒤에 네. 오늘 감정 떠올리시면서 또 어떠셨는지고 감정의 변화를 저희 꼴통쇼 페이스북 네. 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일기처럼 적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오늘의 저의 미션인가요? 미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살 됐어요? 저희 큰아이는 22살이고, 어우. 작은아이는 21살이에요. 아유, 그럼 걔네도 많이 떨어져 봤겠다. 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냥 소주 한잔 해요. 딸이랑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미션을 그러면 소주 한잔 하는 소주 걸로. 한 잔이 차라리 오케이. 나. 딸이랑 툭 쳐놓고, 네. 야, 엄마 떨어졌어. 막 이러면은, 그 애들 눈으로는요, 엄마가 시험에 떨어진 게 되게 고소하고 통쾌해서 그러니까. 서로 힐링이 돼요. 네. 어떻게, 저 선택하세요. 그냥,
자, 이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페이스북에 가서 일주일 뒤까지 이게 글 쓰시고 계실래요? 아니면 오늘 그냥 술 한 방에 깨쳐 딱 크게 오셔버리실래요? 네, 오늘 저는 아이들이 둘 다 집을 떠나 있어서 아름다운 나이 50에 지금 신혼인데 남편과 그러면 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근데 애만 떠나면 신혼이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셋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션 드리겠습니다. 애들을 떠나보내세요. 애들을 떠나보내세요. 그래, 그리고 셋째 만드세요. 화난 김에 셋째를 만드세요. 신혼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냥 소주 한 잔 남편과 하는 오케이. 거에 미션 하고. 그 사진 네. 인증샷 찍으셔서 저희 콜통쇼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까 내주신 일주일 일기 쓰기 미션도 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문시현님께서 해주실 수 있게끔 여러분,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 야, 그리고 또 한 과목 과락이 네. 좀 억울하다 싶으시면요, 저희 노량진요 차영란님과 함께 또 교육과학부를 또 네. 한번 찾아가시면 맞습니다. 또 제도가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꼴통쇼 50회 특집, 오늘 네. 정말 건국대학교 세천연구원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오늘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특히 저희가 꿈꿨던 네. 또 김미경 마스터께서 이렇게 또 50회 특집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한데요. 끝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인사와 더불어서 같이 좀. 이제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우리 지금? 지금 3월 29일. 3월이죠. 봄이 되면 막 설레고 그러죠. 네. 저는 정말 그래요. 근데 지금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51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이고 근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네. 좋아요. 다리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에 살이 쪄서 그렇지 골다공증만 안 오면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아니, 아니, 사진 찍어주시는 찍으려고요. 거예요. 왜 욱하세요? 아니, 하던 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진짜 아니요, 사진 찍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거의 60? 60? 지금 강의를 한 지가 22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60까지 하면 32년이 되고 70까지 하면 42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오래 살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못 깨달은 걸 작년에 깨달을 수 있는 나의 50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작년에 못 깨달을 걸 올해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유명해지는 거 그거 다 소용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내 몸이 알아서 편안하게 깨달을 때까지 내가 나 기다려주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려주기. 그게 정말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남 데리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그냥 학대하면서 데리고 살지 말고요. 자책하면서 데리고 살지 말고 나 굉장히 스스로 어떤 해석을 하건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잘 데리고 살아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뭘 깨닫고 살 수 있는지 서로 또 한 번 이렇게 편안히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50회를 빛내신 우리 김미연 장님, 우리 마지막 일어서서 한번 기립박수 어떠세요? 자, 우리가 앉아서 1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다리도 아프겠다. 마지막 보답은 기립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50회 특집 꼴통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